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관해서 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오히려 걔네는 의도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를 함으로써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예,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도 속은 썩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자체를 조절을 할 수도 없고, 오늘 발표가 나왔지만 알리바바가 블록체인 등록한 기업 중에 1위고 두 번째가 IBM이잖아요. 예, 세 번째가 마스터카드고. 근데 그거를 이제 리서치한 기관 자체가 이제 중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는 서방의 국가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 자체도 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기준이 되는 나라가 중간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뉴스도 블록체인 특허권 등록해가지고 뭐 알리바바 1위, 세계 1위 하고 두 번째가 IBM 하지만 얘네가 또 얘네 매스컴하고 얘네 리서치는 또 다른 기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한 나라의 국가 어떤 그 점수를 매기잖아요. 경제 점수. 그래서 뭐 AA 더블 A 마이너스 D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 조작국 지정 어쩌저쩌고 해서 막 매기잖아요. 근데 걔네도 마찬가지로 JP모건 골드만도 전통적으로 그 미국 이면에 있는 그런 금융 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중국으로 매겨질 경우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저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되는 주장이라 어쨌건 이런 거에 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기보다 여러 가지 뉴스를 자세하게 다각도로 많이 찾아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거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를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다가 그 예전부터 이제 그 빚을 줬잖아요. 그 빚을 얻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꿔주고 그랬어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진핑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약속, 운명 공동체 강조라고 하면서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아프리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프리카에다가 빚을 줘가지고 이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지금 선에서 이 돈을 더 투자를 아프리카 쪽에 하면서 오히려 우호적 입장을 취하면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를 그 위시해서 그 아프리카 쪽에 금융 시스템을 자기네 허브를 지금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뭐 본인들이 계속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1대1로의 어떤 거대한 경제 그 인프라 있잖아요. 그거를 위시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입장의 나라가 아프리카 쪽이고요.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으로 부상하면서 되게 중요했고, 브라질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브라질이 되게 중요하죠. 인도도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진출을 많이 하고 나쁘지 않게 판단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왜냐면 선진국은 개발을 시켜봐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인도도 많이 가고 지금도 많이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인도도 많이 가는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중국이 브라질에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뭔가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또 뭐냐면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이 그것도 그렇고 뭐 미국의 보복 관세 그거에 대한 것도 아마 결론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중국에서 아마 맞받아칠 확률이 되게 커요.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이 영역 전쟁 자체가. 거기다가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 뭐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도 28대의
그 러시아 군함들이 이쪽 동해 쪽으로 와가지고 막 시위하듯이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분쟁들이 결국에는 뭐 직접적인 전쟁까지 안 가죠. 여기서 진짜 정전 나면 다 죽는 거죠. 무슨 뭐 그게 뭐 포 몇 대 쏘고 끝나겠어요. 그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껴있는 건데 진짜 핵탄두가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지금 선에서는 그게 뭐 나중엔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구구절이잖아요. 이제 구구절이라서 그 건국 기념일이잖아요. 북한이란 나라에. 근데 북한이란 나라의 건국절을 위시해서 원래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방문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 한국 매스컴이나 외신들은 거의 다 지금 뭐 방문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쏟고 있는데, 그건 이제 9월 9일날 가봐야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어떤 외교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물밑 외교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 서해안 쪽에 어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어떤 그 벨트 같은 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아마 북한하고의 아마 외교적인 그런 걸, 저는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을 떠나서 어떤 남북 관계만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거나 우려하시거나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미국만 믿고 지금 선에서 북한을 단절시키고 미국한테만 그렇게 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게, 계속해서 전략무기를 우리나라에 팔거나 아니면은 주둔을 시키고 돈은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는 계속 빨아가는데 변화하는 건 없고, 한국 인구는 줄고 있고,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계속해서 떠받치는 부동산은 어느 시점에 있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인위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거래 규모도 대대적으로 줄 거고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하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그게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 분위기 자체를 사람들한테 이데올로기 그리고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렇게 48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인 시장도 작년에 갑자기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코인 바닥은 그런 바닥은 안 와요. 그렇게 대폭.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라, 슬금슬금 상승하면서 볼륨을 키우고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개미들 되게 타기 쉽지 않아요. 진짜 결정 내려서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 빼고는 되게 쉽지 않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48개월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또 중요한 건 매스컴이 받쳐줬잖아요. 다음이 받쳐주고 네이버가 받쳐주고 방송들이 받쳐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일부 지역의 부동산 빼고, 정책이 이제 커넥팅된 그런 정책의 부동산 빼고는 나머지는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막 그러니까 톡방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막 이 코인 저 코인 소개도 많이 하고 막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막 ICO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본인이 산 코인에 관해서 아무리 물어봐봐야 그 사람이 그거를 사고 팔고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맡기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대답해준 거에 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이 시사적인 거 아니면은 코인에 관한 것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 칼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엔 그 칼자루는 딴 사람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코인에 어떤 세력이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한테 그 칼자루를 맡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손해를 봐도 뭐 이득을 봐도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항상 그 칼을 갈고 있고 예리하게 칼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왔거나 아니면은 흐름을 포착하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이 기준을 보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유튜버가 말을 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진짜 괜찮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스킵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분들 것도 많이 보시고, 네이버에 뭐 블로그들 사람들 올리는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톡방도 많이 보시고,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꾸 막 그런 뭐 에이다 어때요, 무슨 캐시 어때요, 뭐 젠캐시 어때요, 뭐 오미세고 어때요, 뭐 가르다노 어때요, 이더리움 클래식 오를까요, 뭐 언제 1억 갈까요, 언제 1억 갈까요 라고 말하면 저 1억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신혜두네님이 1억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얼마 보는 줄 아세요? 저는 2억도 더 봐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막 그런 게, 가긴 가죠. 가긴 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보통 그 중간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예? 진짜 돌부처가 아니라 거기까지 붙들고 있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1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예. 이만큼의 계좌에 자기 자신의 비트가 쌓여가지고 현금으로 따졌을 때 수십억 이상 가졌던 분들도 분명히 여기 개 중에는 계실 거고, 그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몇 억 이상 밖에 없는 분도 그걸 다 겪은 거잖아요. 그 심리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버티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그렇다고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입장도 되게 쉽지 않죠. 저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더 오히려 그릇이 크다고 봐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유튜버들 정보나 막 이런 거 그런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시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이 그 코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거, 그런 거 각종 막 그런 거 다 보셔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자신이 오히려 시청하신 유튜버들보다 더 뛰어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거든요.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뭐 폭락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대폭락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제가 말한 거에 관해서 믿거든요. 제가 뉴스 보여드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흐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네가 원하는 거는 금융 시스템의 파괴예요. 그래야 암호 화폐 시스템의 세계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 공백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오늘 남은 이제 저녁 시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빚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